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7월 18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방식 개선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설한 결과 운전면허 반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6%나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 9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께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로 그동안은 면허를 반납하면 심사 후에 등기로 교통카드를 발송하던 것을 올해 2월부터는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 등 접수처에서 면허 자격만 확인되면 즉석에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올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36%나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관련 예산도 증액해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2020년 8월 면허 반납 접수처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해 대폭 확대하는 등 어르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령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등기로 교통카드를 수령하기까지 최소 1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어르신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3일부터 대구시는 교통카드를 선구매해 접수처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운전면허 반납자가 36%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구시는 어르신의 호응이 높은 교통카드 현장 즉시 지급을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 사업 시작 이후 지난달까지 17,918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권영희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면허 반납 어르신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접수처에서 교통카드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르신께 호응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어르신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면허 반납에 참여하도록 예산 확보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북도 기어학교 소식입니다. 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기어인과 신규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어업 창업을 돕기 위해 기어학교 1기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며 어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기어학교는 전국에서 6번째로 선정돼 올해 첫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는 기어인 및 기어 희망자 등에게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어학교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경북으로 기여를 희망하는 자 또는 기여한 자, 어업인 중 교육을 희망한 자가 대상입니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도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교육 신청은 어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 경북 기여학교에서 숙식하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기여정책 및 어업인 지원사업 안내, 어업과 관련된 기본 이론 교육과 어촌 방문을 통한 현장 실습, 수산물 가공 유통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공기숙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여학교를 통해 젊은 기여인의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경북 기여학교에서는 어촌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기여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 기여학교 소식입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8일 연구소 내 충남 기여학교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20명의 예비 기여인을 맞이하는 제6기 기여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제6기 기여학교는 8월 12일까지 이론교육과 체류형 실습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론교육은 기여 기촌 사례와 기여 기촌 정책 및 지원 사업 안내, 어업 양식,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 위주로 실시합니다. 실습은 서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와 서산 중앙어촌계에서 어선 양식장 현장 체류형 실습인 어촌살이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기여학교 수료자는 동육수상 내저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남 기여학교는 201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두 번째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67명 수료자를 배출해 선배 기여자와 만남 주선, 현장 노하우 등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기여학교는 전년보다 75가구 늘어난 356가구이며 기여인은 399명으로 전국 기여기촌 통계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 403명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여율이 높은 곳으로 태안군 186명, 보령시 106명은 전국 1위와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상기후 등에 의한 어업 환경의 변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촌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여학교에서 배우고 얻은 소중한 정보와 체험이 어촌 정착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르신 대상 허위 가대 광고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식품 허위 가대 광고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치는 실버 보안관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버 보안관은 어르신 대상의 불법 판매 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만큼 구성 인원 전원을 6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으로 이촉하고 어르신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모니터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2015년 실버 보안관이 새롭게 구성된 후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을 실시하며 활발히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잠시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 운영을 재개함에도 감염의 확산 방지와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운영되는 실버 보안관은 총 5명으로 대한노인의 영등포구 지회의 추천과 희망자를 받아 구성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2인 1개조로 연 8회 관내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약 100개소의 어르신 시설을 순회하며 불법 행위 모니터링과 계도 점검에 나섭니다. 주로 떴다방의 허위 가대 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월 1회 식품 허위 가대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어르신 시설 순회 지도 계몽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실버 보안관의 활동 결과 지적된 위반 사항은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 5일에는 5명의 실버 보안관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주요 활동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공유하며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이생과장은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 행위와 식품 허위 가대 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실버 보안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버 보안관들의 활약으로 허위 가대 광고를 통한 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